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은 귀문간살이에요. 저번 편에서 우리가 원진살 했죠? 그러면 귀문간살을 하는 게 또 인재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귀문간살 의미 먼저 좀 보고 가죠. 귀문관살, 이 귀신할 때 귀자고요. 이게 문 열어 할 때 문, 그 문자고요. 관은 관계할 때 관자예요. 그러면 귀신, 문, 관계 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문 앞에 귀신이 서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귀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처녀 귀신이 다리가 없죠. 귀신은 히히 이렇게 서 있어요. 어디에? 문에. 예,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있죠.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래가지고 귀신이 문 앞에 있으니까 뭐 큰일 났다 막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때가 왕왕 있었어요. 요즘은 없죠. 과거예요. 예, 근데 이 귀신이라는 것의 방점을 찍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발달하는 기운, 그게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밍 자체가 귀신이라서 너무 이 귀신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예. 그래서 귀문관살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적인 영역이 발달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문관살은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추고, 묘신, 진해, 사술, 인미, 자유. 그리고 여기서 요 4개 있죠. 여기 4개, 위에 4개는 원진살이랑 중첩이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중첩은 뭐예요, 여러분? 중첩되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귀문으로 작용할지, 원진으로 작용할지, 혹은 선후가 바뀌어서 귀문으로 인해서 원진이, 혹은 원진으로 인해서 귀문이, 네, 그렇게 다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문간살의 어떤 발현성에 대해서 좀 보죠. 우선 길하게 작용할 때가 있죠. 길하게 작용할 때는 일단 똑똑해요. 똑똑하다.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고드는 그런 기운도 되게 강해요. 하나에 막 몰두하고 집중하는. 예. 또 촉이 좋다. 예. 요 뭐야? 감이 좋다고요. 딱 보면 딱 나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귀문관살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똑똑하고 촉이 좋은 걸 확장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꿈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예. 그런 것 또한도 이제 귀문관살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것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죠. 정신적인 영역의 관심. 이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길하게 쓰여질 때 똑똑하고 촉이 좋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예술적인 거, 철학, 종교, 그리고 역학, 나아가서는 어떤 네, 이건 뭐 우리 무당분들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져지고 능력이 출중하게 발현될 여지가 큰 것이 귀문간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하게도 쓰여지겠죠, 여러분. 흉하게 쓰여질 때는 귀문간살이 흉하다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다. 예. 깊게 파고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깔끔한 거 어때요, 여러분? 깔끔해요. 아유, 야, 저 남자 이번에 소개팅이 굉장히 깔끔하더라. 요거 좋죠, 여러분, 이러면. 예. 근데 깔끔한 걸 너무 깊게 파고들면 이렇게 발현되겠죠. 흉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냐면 파고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민감해지죠. 이것이 정신적으로 이어지죠. 정신적인 부분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위에서 말하는 결벽, 그리고 우울증, 네, 뭐 나가서 조울증도 있을 것이고, 편집증, 또 요즘 사회적인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 근래에. 예. 스토킹. 이러한 부분들. 예. 다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깔끔한 걸 깊게 파고들죠. 내 내면의 것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불편해요를 깊게 파고들고, 예. 편집증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대상에게 너무 깊게 파고들죠. 스토킹. 예.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문간살이 있는 분들인데 흉하게 작용하면은 마음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아이고 귀문간살 귀신이 그 있어서 그래 일로 와봐 해서 여기 부적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영역에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흉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독. 이 현대사회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게임에 중독돼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크죠. 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스마트폰, 네. SNS,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안 좋아요, 여러분. 네. 이 영상만 보고 빨리 끄세요. 알았죠? 유튜브 진짜 좋지 않죠. 네. 중독에 대한 부분, 이것 또한 깊게 파고드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내 배우자한테 깊게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죠. 너무 파고드는 것에 있어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기람과 흉함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럼 언제 흉하냐? 네, 언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심은 인성이에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서 인성이 무력해요. 이건 무력하다라는 건요, 인성이 막 재성한테 극을 당하고 막 기운이 없어요. 혹은 인성이 없어요. 운에서도 막 없어. 막 기문간살이 있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인성이 무력할 때. 또 하나는 강하거나 너무 많아요. 네. 자, 인성이다라는 거는 정적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럼 몰두하는 기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게 흉한 건데 강하고 많으면 그거에 또 뭐 더 몰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무력하다라는 거. 인성은 나의 어떤 것들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 치유하는 기운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고들지 말고 잠깐만 나와 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란 말이에요. 무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사주 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괜찮은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무력하고 강하고 많으면 귀문간살이 다소 좀 흉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사주 원국에 목기운, 금기운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 혹은 화기운과 수기운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 뭐 예를 들면 수기운이 3개, 화기운이 3개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도 흉하게 작용할 여지가 좀 있다. 예, 상쟁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을 때는 사주 원국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인성도 괜찮게 자리 잡고 있고 사주 원국도 괜찮아요 라면은 길하게 작용하면 여러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귀문간살을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애니메이션에 막 깊게 빠져들면 뭐라 그래요? 애니메이션 덕후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정도까지는 보통 우리는 덕후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예. 뭐 어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예. 그런데 그 이상 들어가는 거. 마치 그 캐릭터가 실제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캐릭터와 교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 깊게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하게 쓰여지면은 전문성 또한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귀문관살은 사주 원국이 있다면 어디가 제일 강해요, 여러분? 귀문관살은 나한테 있을 때 내가 체감을 많이 할 거잖아요. 일지를 기준으로 양력. 이렇게 귀문관살이 있을 때 그 발현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운에서 들어올 때. 근데 운에서 들어올 때는 대운이면 여러분 적용을 안 시켜주셔도 돼요. 대운은. 왜? 대운은 10년짜리 운이죠. 그럼 10년 동안 귀문관살이 다 작용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세운에서 일지를 중심으로 귀문관살이 생겼네 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에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게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도 갖지 마시고요. 나 귀문관살 들어왔네? 오케이. 이제 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시기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져가세요. 아셨죠? 예. 왜냐면 여러분 사주를 왜 봅니까? 예. 불리한 거는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될 것이고 유리한 게 있으면은 성큼 다가가야죠. 예. 해서 길한 방향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귀문관살도. 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술을 홀짝홀짝 매일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한 병 먹던 것이 2병이 되고 2병 먹던 것이 3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었죠. 중독이 됐어요. 뭔가에. 그러면 이 원진살 작용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너무 깊게 파고드는 거에 있어서 원망할 수 있죠. 혹은 누군가를 원망해요. 뭐 예를 들어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아서 원망해요. 그러다 보면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어떤 것에 파고들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중첩적으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같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거 상징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얘 어때요? 목과 금. 이쪽으로는 목으로 쭉 펼쳐질 수 있고 이쪽으로는 금으로 쭉 펼쳐질 수 있죠. 그러한 사주가 된다면 좀 흉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귀문관살은 여러분 뭐 귀문관살 있으면 꼭 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더불어서 무당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길한 데다가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귀문관살을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 저 너머의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면 좋을 거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귀문관살로 인해서 내가 좀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운에 있어서 작용을 더 강하게 하고 좀 다소 미약하게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깊게 파고드는 것과 모르고 깊게 파고드는 건 다르겠죠. 해서 좀 가능하면 흉한 부분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은 좀 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귀문관살은 너무 귀신이다라는 귀자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정신적인 영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문관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